자, 지난 시간에 원방정식 기본을 했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일단 원 한 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끝냈어. 원 하나 있을 때 원방정식 쓸 수 있고 그 원에 특별한 조건이 붙으면은 예를 들어 지름의 양 끝점을 안다. 지름의 양 끝점을 안다는 것은 중심 좌표를 안다는 거고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원방정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원에 서로 다른 세 점, 어디를 지나가는지 서로 다른 세 점을 안다. 그러면 이 세 점을 이용해서 원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다.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원 한 개 나오는 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었지.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 좌표의 Y좌표하고 이 반지름 길이하고 절대값이 같다. 만약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 좌표의 X, 이 X좌표가 반지름 길이의 절대값과 같다. 이런 걸 이용했지. X축과 Y축에 모두 접한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가능한 얘기인데 모두에 접한다면 중심의 좌표가 X좌표와 Y좌표 절대값이 같다. 특히 1, 4분면과 3, 4분면이라면 완벽히 같을 거고 2, 4분면과 4, 4분면이라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을 거고 즉 1, 4분면, 3, 4분면은 그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어야 될 거고 여기 있다면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것이야. 반지름 길이는 이 좌표하고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되겠나? 이제 좀 더 풀어봐야겠지만 그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거지. 몇 사분면에 있는지 문제의 조건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좁혀질 거란 말이야. 근데 1사분면이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야 되지. 1사분면이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 반지름도 a 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a, a, 반지름이 a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원 한 개는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원과 직선에 대해서 원이 있고 직선이 있다면 그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원 방정식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2차항의 개수는 b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x랑 y랑 곱하항은 없으면서 x 1차항과 y 1차항의 개수 a, b는 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수항해서 이런 원방정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길게 쓰기도 하고 앞으로 뒤에 내가 설명하겠지만 x랑 y로 이루어진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라 해서 그냥 편안하게 f의 괄호 열고 x, y는 막 이렇게 써도 얘를 표현한다고 하자. 자, 도형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 이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얘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어. 자,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보다시피 안 만나는 관계.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는데, 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상황은 세 가지인데, 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본다. 첫 번째는 식으로 보기. 두 번째는 기하적인 방법, 거리에 대해서 보는데 첫 번째 식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제 대수하고 기하가 만나는 거야. 이거 분명히 도형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두 도형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혹은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도형의 방정식들 사이에 서로 같다고 두었을 때 그때 그 방정식의 근에 대한 내용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 원방정식이랑 직선방정식이랑 직선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둘이 연립해서 y를 소거해서 이런 말이야, 그지? y 대신에 대입하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되고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그 판별식 d의 값을 조사한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값을 조사했더니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다면 원하고 직선은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걸까? 2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2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제 대입하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되고
확률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판별식의 값이 0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 접한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만나지 않는다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판별식으로 보는 관점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당연히 기본적인 거로 알아야 돼. 오케이? 두 번째 관점은 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거리를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건 잘 쓰지 않고 이걸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하기 때문이야. 자, 거리로 본다는 건 이겁니다.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원에 점이 무수히 많잖아. 원 위에 누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냐? 이걸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원이 아니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볼 거야. 자, 원의 여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수선에 발을 내려가지고 그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그 거리를 D라고 할 때 이 거리 D하고 누구하고를 비교해서 원의 반지름하고 비교해서 D가 원의 반지름 R보다 크다면, 이렇게 된다면 둘은 위치관계가 어떻게 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일치해버렸어.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반지름이 더 큽니다. 거리가 그만큼 좁혀졌다는 거지. 거리가 좁혀졌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올 거야. 자, 앞으로는 문제는 이걸로 풀 거고, 자, 요 설명은 일단 이제 끝났고, 다시 한번 적으면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이 만나지 않는 상황은 그렇게 자주 다루지 않아. 별로 특별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거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겠지. 한 점에서 만날 때. 굉장히 특별하잖아. 한 점에서 만날 때 저 직선을 원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접선이라고 부르겠지. 원에서는 접선. 접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등에서도 도형 많이 다뤘잖아. 접선이 있으면 접점이 있고, 접점은 원의 반지름과 수직을 이루는 거지. 접점을 지나는 접선과 원의 반지름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 접선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지. 수직이다 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요 그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가 있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건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뭐가 생기냐? 현이 생깁니다. 두 점을 이으면 이게 원위에 두 점을 이은 성분은 현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현의 길이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다고. 원이 있으면 현의 길이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공부한 건데, 현의 길이에 대해서는 원의 중심에서 현에 뭘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현이 2등분 된다라는 성질이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2등분 되고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요 길이는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하나 주어질 거야. 그리고 요거는 뭐냐? 이 직선과 중심하고의 거리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게 된다면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구해서 2배 하면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겁니다. 자, 이 내용 좀 뭐 말이 많았는데 첫 번째 기본 정석 내용이야. 뭐 여기까지 질문 없지? 네. 뭐 어려운 게 없어. 자, 두 번째. 이 접선에 대해서, 아까 특별한 상황, 접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앞으로 접선이라는 걸 많이 다뤄야 될 텐데, 고등수학에 특히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개 외워야 될 공식이 있다. 그게 바로 밑에 정석의 1번이면 1번. 자, 그 공식은 외울 거고, 2번에 있는 공식은 외우는 거 아니다, 그지? 그냥 뭐 보기를 어떻게? 굳이 그럼 네가 아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렇지? 2번은 외울 필요가 없고, 너희 입장에서 2번 전혀 외울 필요가 없다. 메모리 할당을 할 필요 없고 1번만 좀 기억을 해주면 돼. 근데 그냥 또 기억할 수는 없잖아.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상황은, 자,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위에 한 점이 있어. P라고 하자. 그 점에 좌표가 x1, y1일 때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 본 다음 외우자는 거야. 자,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이라는 것은 접선을 그려보면 접선은 그냥 그리면 안 되고 접점을 지나가는 이 반지름을 연결해서 수직 표시를 하는 게 예의다. 알겠지? 이 문제에 대한 예의라고. 이렇게 하면 이 접선 방정식을 구하겠다는 거는 접선 방정식을 구하면 직선이니까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한 점을 이용해서 구할 거 아니야.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이 기울기는 얘하고 특별한 관계 있다잖아. 그런데 OP의 기울기는 뭐분의 뭐야? x1분의 y1이지. 그럼 OP의 기울기가 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네.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y1분의 x1이겠지. 곱하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접선 방정식을 쓸 수 있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y분의 x1인데 지나가는 한 점이 x1, y1이니까 네.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지? 네. 혹은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나? 여기다가 y 마이너스 y1은 이렇게 쓰기도 하지.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못생겼으니까 양변에 y1을 곱해서 정리를 하자고. 그래서 양변에 y1 곱하니까 얘는 y1y가 되고 얘는 y1 곱하니까 마이너스 y1 제곱이지. 네. 못생겼으니까 꺼져. 저로 보내버리자. 네. 그 다음에 여기 y1 곱하니까 마이너스 x1x인데 이걸로 데려오면 x1x로 데려올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이놈은 플러스 x1의 제곱이잖아. 여기 x1의 제곱이 남아있는데 얘가 아까 넘어와서 y1의 제곱이 이미 났잖아. 네. 그런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얼마냐? p라는 점은 원위의 점이잖아. 네. 그러면 이 원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즉 x에 x1, y에 y1 대입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뭐다? 전진. r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 p를 지나가는 접선 방정식, 즉 x1과 y1이라는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 방정식을 써보니까 x1x 더하기 y1y는 r 제곱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 자, 이게 왜 예쁘게 생겼어? 이 원방정식을 보면 x제곱이라 되어 있는데 x제곱은 xx, y제곱은 yy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때 요점 x1을 x자리 한 개 대입하고 y1을 y 한 대 대입하면 바로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퐁당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고 이런 과정을 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얘는 하나 외워서 쓰는 게 유용하다. 나머지는 저 외워봐야 크게 단축되지도 않고 외울 것만 많아지니까 필요 없다. 근데 2번은 그러면 저 공식은 외우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는 된다. 네. 2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원에 접하는데 점이 주어진 게 아니고 점을 알려주면 요 점을 알려주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기울기를 알 때라는 거야. 기울기가 m이라고 알 때 다시 돌아가서 그래.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방정식이 있는데 네. 기울기가 m이래. 그럼 기울기가 m인 이 접선 방정식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m. 그런데 기울기 m인 접선은 몇 개 있을까? 평행 이동하면 되잖아. 여기 2개 있겠지? 네. 그럼 2개가 존재할 거고. 자, 기울기를 아니까 우리는 저 접선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이건 아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지. 기울기는 주어져 있으니까. mx인데, y절표 몰라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접한다고 했잖아. 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아까 쭉 다 적었는데, 세 가지 관계가 있댔지? 세 가지 관계 중에 얘는 접하는 관계. 네. 접하는 관계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했다. 관점. 첫 번째는 판별식으로 보기. 두 번째는 거리로 보기.
그런데 거리로 보기를 주로 하겠다 했다. 네. 그래서 거리로 보기 위해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무슨 형으로 고쳐야 돼? 기본형. 일반형으로. 일반. 기본형 아니고 표준형. 이건 표준형, 이건 일반형. 그래서 mx 빼기 y 플러스 k는 빡 이렇게 일반형으로 고친 다음에 이 직선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 아예 중심. 중심 0,0 사이의 거리. 이 직선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고. 그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기억하고 있어야 돼. 0, 0 대입하면 그냥 k의 절대값. 그게 누구랑 같아야 되지? 반지름. 반지름하고. 반지름은 알죠. 발이잖아. 네. 반지름 발이지.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요걸 다 곱해서 넘긴 다음에 뭐 하고 싶어?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한다.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k 제곱이 될 거고 얘를 넘긴 다음에 제곱하니까 얘는 r 제곱에 m 제곱 플러스 1 떡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k는 어떻게 했어? 내가 궁금한 건 k였잖아. k는 풀마 루트잖아. 네. 자, 그래서 k 대신에 뭐냐? 풀마 루트 했는데 r 제곱은 나올 때 r로 사분하게 나올 거고 닫혀 있는 건 m 제곱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나오니까 공식이 저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understand 했나? 네. 자, 그러면 비문문 3-4번을 보자. 1번 직선과 원 둘이 교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직선과 원이 있는데 둘이 만나고 있어서 그 교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교점을 알면 다시 내가 외우라고 하는 공식 1번에 의해서 원이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그냥 공식을 써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곧 교점만 구하면 돼. 자, 원하고 직선의 교점은 근데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앞에 설명한 거랑 다름없지. 원하고 직선하고의 이 교점은 둘이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이 직선은 지금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방정식의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대입해보면 일단 x제곱에 y제곱은 x 더하기 1의 제곱이고 그게 25가 된다 했기 때문에 2x제곱이니까 2로 나누면서 쓰자. x제곱 2x니까 1x 1인데 24 마이너스가 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2는 빵 이렇게 방정식 될 거지. 따라서 두 번은 마이너스 4와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좌표를 이제 잡아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3일 거고 x가 3일 때는 y가 4 그래서 두 교점을 알게 되지. 네. 자, 그래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위의 두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니까 아까 공식을 써보면 퐁당퐁당 빠뜨려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 이렇게 한 개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3x 더하기 4y는 25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접선을 구할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4인 점의 좌취에 접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4인 점의 좌치가 뭐지? 반지름이 4인 원이에요. 중심은? 네? 중심은? 중심이요. 반지름이 4인데 중심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원점이요. 그렇지. 중심이 원점에 있는 반지름이 4인 원. 그럼 원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4가 아니고 16이지. 반지름이 4라는 겁니다. 그런 원에 접하는데
직선 x 더하기 y는 3의 수직이 되는 접선. 수직이 되는 접하니까 접선인데 여기에 수직이 되는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얘의 수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야? 기울기를 알겠지. 기울기가 얘는 얼마인데? 1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1 된다는 얘기잖아. 네. 수직이면 기울기가 1 되는 그런 접선이니까 기울기 1 되는 접선 여기 2개 있을 거 아니야. 네. 예? 그런 접선 구해라.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1x 더하기 뭐시기 k만 알면 된다겠지. 네. 그래서 기울기를 알 때의 뒤에 y절편 구하는 상황인데 얘를 무슨 형으로 고쳐서 일반이. 일반형으로 고친 다음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보는데 루트 얼마분의 그 1. 루트 2분의 x빵 y빵 k의 절대값이 반지름 누구랑 같아야 되고 4랑 같아야 되고 따라서 k 값은 이건 뭐 4루트 2가 절대값이니까 풀마 4루트 2라는 거지. 그래서 두 직선은 한 개만 쓰자. x 풀마 4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3-5번 0,1을 지나고 원 이거에 접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해라. 자, 이거 한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림 한번 그려가면서 보자. 일단 원이 있어. 자, 이 원에 접하는데 0,2 여기 있겠지. 여기를 지나는 접선이야. 여기를 지나는 접선이니까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원각교의 한 점에서 끈 접선은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이 있다고? 두 개요. 원각교의 한 점에서 끈 접선 2개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접점 연결해서 수직 이렇게 2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하라가 문제네. 네. 분명히 지나가는 한 점을 알려줬어. 근데 접선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그래서 기울기를 가정하고 하는 방법 첫 번째.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자. 네. 그 다음 0,2를 지나니까 y절편이 얼마라고? 2요. 이렇게 둘 수 있어. 기울기를 가정하고. 네. 첫 번째 방법은 기울기 가정이다. 일반형 mx 빼기 y 플러스 2는 0으로 고친 다음 누구하고의 거리가? 그 중심. 0,0 중심하고의 거리를 봤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는 뭐가 되고? 2. 그 거리가 반지름 1과 같아야 되니까 m제곱 플러스 1은 얼마일까? 4요. 4. 그러면 m제곱이 3이니까 m은 풀마 루트 3이 되겠지? 네.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인 게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인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구할 수 있었다. 오케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두 번째 방법. 기울기를 가정하지 않고 이번에는 뭘 가정하냐? 접선을 접점을 가정하기. 네. 접점 가정이야. 접점 가정. 접점을 x1, y1으로 둡시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은 어떤 애냐면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인데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 방정식이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x1x 더하기 y1은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접선이야. 접선 방정식은 이거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했지. 맞아? 여기서 내가 x1, y1 요거를 알아내는 게 목표다. 접점을 가정했는데 그 접점을 알아내면 예를 들어 x1이 5고 y1이 3이다. 5x 더하기 3은 1 이게 접선 방정식이다. 근데 만 두 개 나오겠지.
자, 일단 이 직선에 대해서 내가 아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그냥 딱 보이는 게 있어. 이 접선 어디를 또 지나가? 원점. 접선이 어디 원점을 지나가? 아, 접선이 어디 지나가 지금? 저 2,0. 0,2이라. 네, 2,0. 0,2지. Y좌표잖아. 0,2 이 사람아. 이거 적어놨는 것도 모르고 이거 거꾸로 해서 0,2를 지나가잖아. 네. 그럼 0,2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네. x에 0, y에 2 대입하면 이건 사라지고 2y1은 1이지. 네. y1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당연한 건데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x1과 y1은 어떤 관계에 있는 애야? 이거 원 위의 점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 x1에 원 위에 있잖아. 네. 원 위에 있으니까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1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그런데 y1이 2분의 1이라고 하니까 대입하면 x1의 제곱이 4분의 3이 되겠지? 네. x1의 제곱이 4분의 3이니까 x1은 풀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x1, y1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네. 두 개 나오니까 대입해서 식을 두 개 쓸 수 있다고. x1에 2분의 루트 3 집어넣어서 y1에 2분의 1 넣은 거 한 개. 네. x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넣고 y1에 2분의 1 넣은 거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다. 오케이? 네. 둘 다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3-6까지 하고 우리 잠깐 시작. 3-6까지. 원과 직선이 있습니다. 원은 다 알고 있네.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직선은 지금 상수 한 개, 상수 한 개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1번 관계가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의 A 그때 A가 얼마냐 물었는데 그럼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이럴 때라고 했잖아. 네. 원의 중심. 형이 원의 중심을 구해야 되겠지. 네. 자, 이게 보면 원의 중심이 바로 보여야 돼. 이 원의 중심을 딱 보는 순간 원의 중심을 계산하는데 0.35초 걸리면 된다. 몇 콤마 몇이고? 35. 어? 아유. 이렇게 봐야지. 0,4. 네. 3만 마이너스. 이걸 봤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 y 제곱 더하기 8y를 봤으면 y 플러스 4의 제곱을 떠올려야 되는 거지. 네. 3만. 기왕 3,4 말을 나온 김에 고치자. 이렇게 하고 현재까지 상수항은 3제곱 더하기 4제곱이니까 25입니다. 네. 그런데 얘는 상수항이 5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러면 20을 빼야지 같겠지. 네. 그래서 우변이 20이 되는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러니까 3,-4를 지날 때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저 직선에다가 3,-4를 대입하면 얘가 나오겠지. 마이너스는. 자, 그 다음에 2번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이 직선이 얘하고 접하는 위치 관계에 있다.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인데 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판별식을 만약에 이용한다면 y에다가 대입해서 네. 무슨 식?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복잡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직선 x 빼기 2y 플러스 a는 0 이 일반형 직선과 누구의 위치 관계? 중심. 원의 중심 3,-4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네.
자, 거리는 루트 얼마분의? 5분의 3 넣으면 3. 마이너스 4 넣으니까 플러스 8. 플러스 A의 절대값. 너가 거리 얼마나 같아야 된다? 2루트 5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이 2루트 5잖아. 너랑 2루트 5랑 같으면 접한다. 그러면 11 플러스 A의 절대값은 곱하니까 10하고 같아야 되니까 네가 풀마 1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1이 될 때 그렇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지금 접할 때를 조사해 보니까 A가 이거를 띄었습니다. 그러면 접하지 않으려면 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거리 사이의 관계가 2루트 5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얘보다 어떨 때? 반지름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이 얘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반지름보다 클. 반지름이 얘보다 더 클 때지. 이거는 거리고 거리가 좁혀지니까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네. 아 반지름보다 클 때. 요렇게 되는 게 3번이지. 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11 플러스 A가 10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클 때 요게 바로 절대값 10보다 작은 거지.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1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렇다라고 3번을 풀이로 요거 수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할까 하고 1시 12분까지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원과 직선을 했으니까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자.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원이 있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게 좀 그리도록 할게. 태양과 지구 뭐 이렇게 생각하자. 일단 요 큰 원의 반지름은 large r, 작은 원 반지름을 small r이라 합시다. 둘이 안 만나고 있어. 그러면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걸 D라고 할 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 할 때 D하고 두 반지름의 합하고의 관계를 볼 수 있어. 두 반지름 사이의 반지름의 거리의 합은 두 반지름의 합은 거리보다 어때? 거리가 훨씬 더 크지? 그렇다는 것은 떨어져 있어서 안 만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좀 가까워져서 둘이 만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만나는 걸 우리가 특별히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외접이라고 합니다. 외접하니까 이 접점을 지나가는 또 공통의 접선이 존재하겠지.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 그러니까 외접하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이 접점을 지나가게 되고, 그때 반지름 두 개의 합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걸 나타내는 그림이 얘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얘니까 똑같은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좀 더 다가와서 작은 원이 더 다가오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 만나는 점까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반지름, 또 이게 반지름이니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순간 무슨 각형이 생기고? 삼각형이 생기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삼각형이 생기니까 삼각부등식을 쓸 수 있다. 삼각부등식.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지? 우리 어떤 세 변의 길이가 ABC가 주어졌다고 할 때 이 ABC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셋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를 때, 누가 제일 큰 건지 알 때는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세 변 중에 누가 제일 큰지 모를 때 B라는 게 어때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B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C. 다른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 누구보다는 커야 돼? A 빼기 C. A와 C의 차이보다는 커야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쓸 수 있는데 저 거리가 어때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거리는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런데 삼각형이 되려면 두 반지름의 차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겠지.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상황도 오겠냐? 내접하는 상황이 오면 내접 이렇게 내접 여기 접점을 지나가는 공통 접선이 존재할 거고 연결하면 수직되고 중심도 연결하면 수직이니까 이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에 있게 되는 상황. 자, 요게 중심 사이 거리 D잖아. 그리고 요만큼이 라지 R이고 요만큼이 스몰 R입니다. 따라서 D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라지 R과 스몰 R 사이에. R 빼기. 라지 R과 스몰 R 뺀 것과 같아지겠지? 네. 이 크고 이 작다고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상황은 더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안 만나는 상황이 오겠지. 안 만나는 상황. 안에 들어가서 안 만나는 상황. 자, 요게 D인데 D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것보다 이제 더 작아졌겠지. 이런 상황까지 온다. 자, 문제에서 우리가 다 다루는 건 아니고 주로 나오는 상황들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개념. 오늘 개념으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아니 그렇진 않네. 요건 됐고. 오늘 할 게 많다. 씨. 내용이 어렵진 않아. 지금 할 내용은. 너희들 직선 방정식 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직선 방정식 할 때 두 직선이 있을 때 지금 내가 말한 거 모르면 안 되는데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이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을 x0, y0로 하면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이 교점을 지나가는 한 직선이 아니고 모든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요 좌변에다가 어떤 상수배하고 또 여기 에다가 또 어떤 상수를 해서 는빵 요렇게 만들면 x0, y0를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다. 오케이. 자, 그거와 똑같은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거 설명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더 할 거야. 자, 원이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원을 일반형으로 길게 쓰면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쓸게. 원이야. 원방정식이 있어. 또 다른 원이 있습니다. 이번엔 G. 자, 이번엔 만나는 점이 둘이 만나고 있을 때 얘기해요. 두 원이 만나고 있을 때. 만나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 만날 때냐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할 거야. 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A, B. 자,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조금 더 간단했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자, 한 개는 x1, y1 b는 x2, y2라 하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 직선 방정식, 원방정식.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얘는 안 할 거고 얘만 한번 써볼게. 쟤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소문자로 쓰자. A, B. 소문자. 이런 애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A', B', C'만 붙이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쓴 김에 쓰자. 그래.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 그런데 A라는 점을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왜? 지나가니까. 맞아? 그래서 넣으면 성립하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내가 길게 쓰는 게 귀찮아서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 넣으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를 지금부터 줄여 쓴다. f의 x1, y1이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도 넣으면 성립하겠지. 얘가 지나가니까. g도 x의 x1, y의 y1 넣으면 성립한다고. x의 x1 이러겠지. 이런 식이 0 된다. 이 말이야. 0 된다. 그런 식이 0 된다. 그러면 0 되는 두 식을 아니까 0 되는 두 식을 아니까 이거 하고 또 여기에 쓰이는 그 좌변 너 둘 다 0이잖아. 0에다가는 뭘 곱해도 0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K배 할 거야. 따라오고 있나? 여기에 K배 하는 게 바로 여기 K배 하는 거잖아. 그래서 K의 F의 X1, Y1.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다른 상수배, 예를 들어 L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자, 0에다가 K 곱하고 0에다가 L 곱했으니까 당연히 0 더하기 0은 0이겠지. 그래서 이게 성립해. 그러면 얘만 그럴까? 얘도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K의 F의 X2, Y2, LG의 X2, Y2. LG 이겼나?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이 말이야. 이게 성립하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K, F, X, Y 더하기 L, G의 X, Y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왜? 이 식은 자, 이 식이 어떤 식인지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을 더하기 해서 만든 식은 뭘 표현하고 있는 식일까 얘가? 두 점을 지나는. 얘는 그냥 원을 뜻하고 있어. 얘 원이라고 왜? 여기다가 K배 했어. 자, 여기다 K배 했잖아. 여기다가 L배 했잖아. 둘이 더하기 했어. 그러면 X제곱항 둘이 더하기 하면 X제곱항은 개수가 뭐가 돼? K 더하기 L이 되겠지. K 더하기 L. 이거 K배하고 이게 L배 했으니까 K 더하기 L 될 거 아니야. Y제곱항의 개수가 뭐가 돼? K 더하기 L. 그래서 1대 1 되지? 그럼 내 마음대로 양변 나눠도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더하기 한다고 해서 X 곱하기 Y항은 생기지 않지? 그건 원이야. 그래서 이거 원이라고, 원. 이거 원방정식이야. 이거 원방정식이라고. 이게 원을 뜻하고 있는 중이라고. 물론 선생님이 약간의 거짓말을 넣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들통날 거고. 웬만하면 이거 원이라고, 원. 자, 이 원이잖아. 근데 이 원이 X와 Y에 X1, Y1 넣어도 성립하고 이 자리에 넣었으니까 성립하고 얘가 이걸 넣어도 성립하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은 어떤 원이냐?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원이 되겠지. 얘가 원인데 알고 보니까 A, B 지나가네 이렇게 된 거라고. 자,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점 A와 점 B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방정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1절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상수 두 개, 미지의 상수 두 개 있는 건 귀찮아. 그래서 양변을 K로 나눠가지고 이쪽에 미지의 상수 한 개만 쓰자. 두 개 다 쓰면 정말 완벽해. 근데 완벽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두 개를 쓰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두 원조차도 포함해서 얘가 얘기하거든. 근데 굳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을 설명할 때는 이 원, 원래 주어졌던 원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게 대다수니까 그건 한 개 빼도 되지 않냐 해서 미지의 상수를 한 개만 쓰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M, 너 자료에 보면 M만 있잖아. 미지의 상수 M 한 개만 붙였잖아. 그래서 한 개만 붙이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도 거의 완벽하다. 거의 완벽하다. 여기 두 개 있으면 저 두 원까지 포함되는데 요 한 개만 쓰면 요 원, G라는 원만 표현 못할 뿐이지 다 표현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야. 자, 그렇게 이해하고. 자,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거짓말이라는 게 한 게 있었는데 어떤 거짓말이 있느냐. 자, 요걸 이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자. 이제 M이라고 하자. 이게 항상 원되는 건 아니야. 딱 한 가지 경우에는 원이 아니고 직선이 돼버립니다. 이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만약 M이 마이너스 1이면 즉 아까 K하고 L이 있을 때 KL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였다면 이게 마이너스 1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제곱 사라져 버립니다. y제곱 사라져 버립니다. 2차항 다 사라지고 1차 직선이 돼 버려. 직선.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요거 빼기 요거 했다는 거지. 요거 빼기 요거 했다는 마이너스 1이면 뺐다는 얘기잖아. 1 빼기 1 했다고. 그러면 직선이 돼 버려. 이 직선이 바로 뭐냐? AB를 지나가는 직선.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뺐다. 뺐다는 건 뭐냐? 뺐다는 건 너희 둘이 같습니다 라고 둔 거잖아, 사실은. 뺐다는 건 같습니다 두면 넘기면 빼는 거지. 같다고 두는 순간 뭘 구하겠다는 거야? 교점 좌표 구하겠다는 거야. 교점 좌표 구하겠다는 건데 그 교점 좌표로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으로 표현된다고 얘가. 자,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이면 공통현이고 마이너스 1 아니면 1으로 표현된다. 오케이?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옛날에 했었어. 이건 직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도형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지금 이제 1에 대해서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길었고 문제를 좀 보자. 기본에 3-7번 두 원이 있다.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외접할 때 외접 그림이 떠오르나? 외접. 외접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어떤 관계 있어야 돼? 같다. 중심하고의 거리가 반지름 두 개의 합과 같다지. 자, 그게 그림으로 떠올라야 돼. 자, 그렇게 될 때니까 첫 번째 원은 0,0의 반지름이 r.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니까 중심은 2,2인데 반지름은 루트 2네. 그래서 두 원이 있는데 외접이니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요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그때 외접할 때 1번 반지름 이거 구하세요네.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 중심 사이 거리 2루트 2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2니까 2루트 2잖아. 그래서 R은 얼마다? 루트 2다. 되겠지? 그래서 1번 외접할 때는 반지름이 루트 2고 2번 이 경우 접점에서의 원의 공통접선을 구하세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이 L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얘는 수직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접점을 지나는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 관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가 0,0이고 얘는 2,1라 했잖아. 0,0하고 2,1을 지나가는 이 선분은 기울기가 얼마? 1.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접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한편 얘가 1,1을 지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지나가는 한 점이 1,1이니까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R 범위를 구하세요. 자,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R 범위.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현재 2루트 2인데 중심 사이 거리가 2루트 2인데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몰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루트 2야.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 반지름 R과 다음 반지름 루트 2를 더했을 때 짧은 두 변의 합이 이 나머지 한 변 2루트 2를 이겨야 되겠지.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가 다시 중심 사이의 거리를 중앙에 두자.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D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 반지름의 합이잖아, 합. 삼각부등식이잖아. 그래서 얘보다는 작아야 되고 뭐보다는 커야 돼? 야, 뭐보다는 커야 되는데 근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어떡하냐. 기계적으로 끄덕이고 있어.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을 풀면 R은 누구보다 커야 돼? 루트 2보다 커야 돼. 그런데 R 빼기 루트 2가 차이가 2루트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면 R 마이너스 루트 2는 절대값 벗기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R은 3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다는데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다는 건 필요 없고 네. 여기서 범위 결정됐습니다. 3루트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가 4개나 있어 아직. 또 옷에 이 마크가 그 서브웨이 같은 느낌이네. 서브웨이. 다음 주에 승리야. 너 왜 물어보면 또 모른다 하겠지? 다음 주에 영재원 늦게까지 있는 거 아니야? 모르지? 어? 뭘 아냐 넌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주면 아는 거야? 전날이나 전전날에 문자가 와요. 아 문자가 오는구나. 자 3-8번 두 원이 있는데 뭐 두 원에 일단 교점 좌표 구해라.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방정식은 아까 공부했는데 얘는 그냥 교점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연립하면 돼. 그런데 그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갖다 두면은 사실은 뭘 구하게 된다? 갖다 두는 순간 뭐의 방정식이 나온다 했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갖다 둔다는 게 바로 빼는 거와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생각하면 빼면 3x 더하기 y에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1은 빵이네. 그러니까 얘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한편 이걸 다시 대입해서 x 혹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교점 좌표를 구할 수 있다. y는 하는 게 편하잖아. y는 1-3x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자. 밑에 거에 대입하는 이상한 사람 없겠지. 위에다 대입하면 x제곱 1-3x의 제곱은 5. 마이너스 5는 빵하자. 그러면 10x제곱에 마이너스 6의 x 1 빼기 5는 빵. 기왕이면 저거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5, 1에 2, 1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마이너스 3 만들었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2 또는 1 해서 교점 좌표 2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개는 마이너스 5분의 2 y 대입하면 5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11 x에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교점을 2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이거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벌써 우리가 구했어요. 이거.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공통현의 방정식. 이 직선이 마이너스 1,a를 지나갈 때 대입하면 a 나오겠지 그냥. 이번에 생략. 3번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 방정식 구해라. 자, 두 원의 교점 2개 구했습니다. 이걸 지나는 원은 몇 개 있겠어?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원. 무수히 많아. 결정이 안 되지? 그건데 1,1도 지나는 원이니까 결정돼서 답을 낼 수 있는데 근데 이 세 개 가지고 원방정식 우리가 구할 수 있지 물론. 일반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세 개 가지고 연립하려면 계산이 좀 복잡하다 말이야. 그래서 아까 배운 이 2개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있잖아. 교점 지나가는 원. 첫 번째 원방정식은 긴 거 써가지고 여기다 쓰고 요거 플러스 m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는 빵. 요게 바로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잖아.
저기다가 뭐 대입하면 돼? 1,1을 대입하면 m이 나올 거 아니야. 1,1 대입해서 m 나오면 그게 바로 그 원이겠지. 응?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이 세 개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자, 이제 우리는 자취를 할 때가 왔다. 자취. 평면 좌표 단원에서도 자취. 직선 방정식 단원에서도 마지막은 자취. 원방정식에서도 마지막은 자취. 그리고 원방정식이 끝나면 더 이상 새로운 도형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은 도형의 이동,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을 하면 끝이야. 자, 1번 원점 O와 두 정점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해라. 원래는 이제 뭐 너희가 풀어본다면 그림도 좀 그려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그림하고는 관계가 없긴 해. 근데 관계가 없다는 건 한번 그려봐야 사실 너희가 알 수 있긴 한데, 자, 구하고자 하는 자취 P를 x, y로 두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그랬어. 구하고 싶은 점 P에 x좌표 x, y좌표 y라 두면, 그런데 관계없는 얘기인데 민재는 오늘도 일찍 가야 되나? 아니요. 두면 5P의 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겠네? 조건식을 쓰는 거지. AP의 제곱은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일 거고, BP의 제곱,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맞나? 그럼 이 식을 정리만 하면 되잖아. xy 관계식을 내가 찾고 있는 게 xy 관계식이야. x제곱 2개 있는데 1개 있으니까 여기 1개 남고, y제곱 2개 있는데 1개 있으니까 1개만 남고, 여기 마이너스 4x, 여기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x, 여기 마이너스 6y. 상수항은 4 더하기 9는, 여기도 있구나. 13에다가 16도 하니까 29는 빵. 바로 이게 이 점 P의 자취다. 점 P는 원이다, 원. 어떤 원이냐? 중심이 몇 콤마 몇에 있는? 2, 1, 땡, 마이너스 1. 6,3이지? 6,3에 있는 그런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식으로 한 거야. 왜냐하면 얘는 어떤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런데 2번 같은 것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구해야 돼. 상식적으로. 2번은 4,6이 있어. 여기서 원점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자, 원점을 여기 좀 이제 A에서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L. 근데 이 직선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P라고 할 때 이 P의 좌치를 구해봐라. 자, 얘는 그래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A가 있고, 정점 A가 있고, A 말고 원점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A를 안 지나간대. 그때 A에서 수선에 발 내렸을 때 P는 어떤 좌치를 만들 것이냐? 뭐야? 수직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O는 A가 아니고 P도 A가 아니야. 그래서 세 점은 삼각형을 이루겠지? 삼각형이 직각이잖아. 직각 삼각형을 이룬다 이 말이잖아. 얘랑 얘는 고정돼 있는데 점 P는 OAP가 각 OPA가 늘 직각이 되게 하는 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 더 꺼보면 껐다. L 껐을 때 수선에 발 해서 여기가
P 이렇게 잡힌다는 거야. 네. 아, 늘 직각되게 하는 애. 네. 뭐가 보여? 원. 그렇지, 원이 보여야 돼. 여기서 원이 안 보이면 아직 부족하다. 원의 지름은 OA. 네 점은 이렇게 한 원위에 있는 거지? 요렇게도 직각, 요렇게도 직각. 그러면 얘가 지름인 원이 보여야 되고. 아, 점 P라는 것은 지름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구나. 점 P의 자신은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근데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다 가질 수는 없고 그 중에 A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점 A는 제외해야 된다. 점 A를 제외하니까 그걸 그림으로 도식화한다면 A는 빵구멍 뚫고 요게 P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지. OA의 중점은 2,3이니까 2,3 2,3에서 0,0까지의 거리는 4 더하기 9, 13 루트 13이니까 여기 13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놓고 4,6 제외 이게 바로 점 P의 자취라고 할 수 있다. 점 A 제외. 이런 거는 식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써야 하는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폴로니우스. 자, 이제 3-10번을 하기 위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뭐냐면 자, 두 정점 AB가 있어. AB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움직이지 않아. AB가 있는데 지금 점 P는 A에서 P까지랑 B에서 P까지 거리가 M 대 N이 되는 P야. 아직 정리들아 바쁘구나. A에서 P까지, B에서 P까지 거리의 B가 M 대 N. 이 되는 점 P의 자취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첫 번째 AB 선분을 꺼가지고 선분을 꺼서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은 AB에 M 대 N 내분점이 있을 거야. 자, 요 점 P의 자취 중에 분명히 한 점이야. 요걸 P1이라 하자. P1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뭐도 있을까? M이 N보다 크다고 하자. 지금 이렇게 연장해서 요렇게 M 대 N이 되는 그런 P2라는 점도 AB로부터 M 대 N 되겠지. 내분점 P1, 외분점 P2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선분 연장선 위에 있지 않은,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또 다른 한 점 잡을 수 있지. 또 다른 한 점을 요쯤에 있다 치자. 그게 P야. AP 대 BP가 M 대 N입니다. AP 대 BP가 M 대 N. 이것도 M 대 N.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형 ABC라는 게 있을 때 삼각형 ABC에서 가계일을 2등분하는 선을 그으면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AB 대 AC는 뭐랑 같다? BD 대 CD랑 같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BD 대 CD하고 AB 대 AC가 같다면 그렇다면 이 선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알려줘. 자, 지금 PAB는 삼각형을 이루는데 PA 대 PB가 M 대 N인데 AP1 대 P1B도 M 대 N이기 때문에 PP1을 연결하면 이 각은 같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삼각형 ABC에서 각의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서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자,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었다. 그러면 이때 AB 대 AC는 뭐랑 같다? BD 대 CD랑 같아. BD 대 CD랑 AB 대 AC랑 같아지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 길이의 B와 요 길이의 B가 같다면 이 D를 AD를 연결하면 이 각이 이등분 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어. 거꾸로. 자, 이걸 또 적용시켜 보면 여기에 연장을 해놓고 AP 대 PB가 M 대 N인데 AP2 대 BP2가 또 M 대 N이기 때문에 P와 P2를 연결하면 이 각도 이등분 되었구나를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동그라미 2개, X 2개 더하면 180도잖아? 동그라미 1개와 X 1개는 직각이라는 얘기지, 이게. 직각. 직각.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걸 생각해봐. P1, P2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정점입니다. 정점. 이 두 좌표로부터 얘는 그냥 계산돼서 나오는 정점이야. 정점이라고. 이 두 정점이 있는데 P1, P2가 있는데 이게 늘 직각이 되게 하는 게 전피다 이 말이야. 그럼 전피는 어떤 애냐? 그 자치가 뭐냐? 이 자치는 P1, P2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이게 원이니까 P1, P2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데 P1이 어떤 점이냐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이게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리고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야. 점으로 하는 원. 그게 전피의 좌치다 이 말이야. 자, 정리해. 일단 적어놔. 선분 AB 있고 M 대 N으로 AP, BP가 M 대 N이 된 전피의 자치는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원. 자, 내가 일단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잖아. 그래서 그거 좀 찾아봐. 지금 당장 이해 못할 수 있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 개만 찾아보면 뭐 또 몇 번이면 보잖아. 처음 볼 땐 몰라도 두 번째 보면 안다고. 자, 일단 이걸 이용해서 기본 문제 3-10번을 봅시다. A 1,0, B 4,0이야. 여기서 내가 추가로 조금 얘기할 테니까 거리의 B가 2대 1 되는 P의 자치를 구하기. 자, 그림 그려볼게. 1, 4. 여기가 A, 여기가 B야. 두 정점이 있어. 거리의 B가 2대 1 되는, 자, 거리의 B가 2대 1 되는 것은 이 안쪽에 2대 1 되는 3이라는 애가 있어. 그게 P1이라고 하자고. P1 정점이라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2대 1 되는, 이렇게 2대 1 되는, 여기 누가 있으면 되겠어? 7이겠지. 요 길이가 3이잖아. 3만큼 더 가면 2대 1 될 거 아니야? 여기 7, P2라는 또 다른 정점,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다고. 오케이?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위의 점 P가 바로 2대 1 되게 만드는 애라는 게 저쪽 결론이야. 오케이?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은 얘가 요렇게 연결하면 요게 방금 2대 1 된다 했잖아. 이게 2대 1, 이것도 2대 1. 그래서 동글동글 가게 이등분선이고 연장했을 때 요게 2대 1인데 요게 2대 1이기 때문에 연결하면 XX 외곽의 이등분선이야.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야. 이게 직각삼각형이란 말은 요게 지름의 양끝점인 원 된다는 얘기야. 즉 P의 자치는 이 원이다. 이 원의 방정식은 3과 7의 가운데 5, 0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5,0 반지름은 그럼 2가 되겠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2번은 각 PAB의 최대값이 얼마냐 물었는데 PAB의 최대값은 P가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최대가 되려면 쭉쭉 올라가다가 A에서 뭐 끄면 될까? 접선 꺼가지고 여기가 P일 때 PAB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각 PAB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A에서 접선 꺼가지고 하는 거다. 그 접선을 껐으니까 당연히 접점은 중심하고 연결해서 수직 표현할 거고, 그때 요 각을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봤단 말이야. 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각을 물었다는 것은 이 각이 어떤 각일 거란 거야? 특수한 거지, 특수각. 특수각은 길이의 B를 이용해서 생각해 볼 거고, 현재 이 빗변 길이가 4잖아. 1에서 5니까. 그리고 이건 원래 반지름인데 2잖아. 빗변이 4고 짧은 게 2야. 2대 1 대 루트 3.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이거는 30도. 이렇게 구하자는 거야. 자,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찍고 있는 거고. 그래서 찍는데 너희가 안 보고, 딴 사람이 보고. 자, 11번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정리를 해보자. 내용은 처음 보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긴 한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단순해.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면 돼. 두 정점이 있고 점 P가 있어. 점 P는 이 원위의 한 점이야. 그런데 P의 자치 구하는 게 아니야. P는 당연히 자치가 얘니까 구하는 게 아니야. P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삼각형 ABP를 만들 때마다 P가 정해지면 삼각형 ABP가 계속 달라지겠지? 그때마다 무게중심의 자치가 어떻게 되냐 보라는 거야. 시우야. 알겠어? 자, 그럼 구해야 되는 점은 G잖아. G. G를 구는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부터 필요한 거야? G를 나타내려면 P가 필요한 거지. P를 좀 이용해야 돼. 그래서 P의 좌표를 정하는데 P를 X, Y라고 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P는 자치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용하는 놈은 그냥 주인공 아니니까 A, B라고 두자. 오케이? 이렇게 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라는 걸 그냥 아는 거지. 점 P는 저 무늬의 점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P를 정해야 내가 ABP의 무게중심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G는 무게중심이니까 공식 3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9 더하기 A지. A 더하기 9. 또 3분의 6 더하기 0 더하기 B 더하기 6. 네가 무게중심이 되는데 내가 진짜 구하려는 게 G의 자체였기 때문에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둔다.
이렇게 둔다. 이까지가 너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인 거야. 이렇게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저렇게 해야 될 일을 한다. 자, 네가 x고 네가 y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와 y의 관계식이야. 근데 y는 하고 나타낼 y는 아니지. y는 아니고 사실 g는 아마 원일 거기 때문에 x랑 y랑 표현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식으로 표현하면 x는 3분의 a 플러스 9고 y는 3분의 b 플러스 6이야.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라는 걸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아니까 a 대신에 대입하고 b 대신에 대입하면 이제 a, b는 사라지고 xy에 대한 식이 나타난다고. a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3x 빼기 9. 맞아? 이 식으로부터 a는 3x 빼기 9잖아. 얘는 b는 뭐다? 3y 빼기 6이지.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P란다. G의 자체겠지. X와 Y 관계식. 대입하는데 둘 다 3을 가지고 있으니까 3을 제곱하면 9가 돼서 밖으로 나갈 거고. 9 괄호 열고 X 빼기 3의 제곱. 자, 얘가 3 괄호 열고 X 빼기 3이잖아. 들어가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9 X 빼기 3의 제곱. 얘도 3 Y-2니까 이렇게 돼서 즉 이렇게 쓸 수 있다.